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비문증입니다. 노인의 비문증입니다. 그것도 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비문증,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왜 어렵느냐? 노쇠 현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눈이 나쁘더라도 젊은 사람이 눈이 나쁜 것은 쉽게 치료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면서 노쇠 현상으로 오는 눈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기계를 50년, 60년, 70년 써먹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퇴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한약을 써서 또는 침치료를 해서 뜸치료를 해서 치료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마음이 젊으니까, 여고생 같으니까, 여대생 같으니까 믿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늙은 거를. 나이 먹어서 인정을 안 해요.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날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만큼 쇠퇴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성 비문증 이랬습니다. 비문증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날파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날파리가. 알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비문증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이 허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노인은 혈의 쇠약이야,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노화는 혈의 쇠약이야.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면 입이 마르고 침이 말라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거칠해지고 피부가 뺀질뺀질해진 사람이 거뭇거뭇하게 뭐가 반점이 나고 머리는 빠지고 여성의 머리는 혈의 여분입니다. 근데 머리가 자꾸 빠져요. 또 머리가 까맣던 머리가 하얘져요. 이거는 다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혈병은 뭐라 그랬어요? 허리 이하가 혈병이라고 그랬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다리가 힘이 없어. 아장아장 걸어. 대변이 안 나가. 소변은 너무 자주 내려. 이게 다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떠냐면 바로 멍이 자꾸 드는 겁니다. 다리 쪽으로. 멍이 들면 어이쿠 들은 거는 있어서 큰 병 아닐까 하려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큰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혈이 허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관절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문증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혈이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혈이 영화를 누려야 눈에 피가 가서 눈이 밝아지고 비문증 같은 게 안 생기는데 혈이 허해지면 혈이 영화를 못 누리면 바로 비문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노라는 게 있습니다. 신노. 이 신노라는 게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이 피로한 거예요. 신노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신 신자잖아요. 정신이 피로하다. 왜 피로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내 뜻대로 일이 안 돼. 부모하고 내 마음이 안 맞아. 직업을 가지려고 직업을 선택하고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안 돼.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안 돼. 나를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요. 계속되는 가정한 업무.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과중한 정신노동. 화병.
부인들이 남편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될 텐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할 텐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화가 쌓여서 화병이 되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이 화병이 너무 많아. 울라통이 터진다고 그래. 피를 토해. 그 중에 하나가 비문증이에요. 눈병은 화가 아니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눈병은 화가 아니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가 쌓이면 신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노에 의해서 비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 몸인데 신호라고 그랬어요. 신호. 신호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간이 되고 여기가 콩팥이 됩니다. 여기가 심이 되고 여기가 폐가 됩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여기 눈이 있어요. 뿌리가 약해서 잎사귀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져서. 왜 약해지냐?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 있죠? 콩팥 기운이 가장 약해집니다. 뼈골이 가장 약해집니다.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그 중에 하나가 비문증.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사람.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 콩팥을 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뿌리가 약해지니까 잎사귀에 있는 눈이 비문증이 생기는 거예요. 과도한 성생활.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여기에는 자유행위도 포함됩니다. 수음행위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의해서 비문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의학적인 비문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 치료 원리는 양혈, 혈을 양해주는 거예요. 혈을 도와주는 거예요. 산화, 화를 흐트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풍, 풍에 의해서 비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머리에서 오는 병은 다 풍열에서 오는 병이에요. 여기서 오는 병은 다 풍열에서 오는 병이에요. 풍열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도 포함되죠. 이럴 때 이제 제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비문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제풍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비문증이 자주 응용되는 처방은 황년탕, 감이자운강탕, 신선태원안, 명목장수환, 감이신교환 같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또 비문증 침치료는 위승환격, 간정격, 위정격, 신정격, 해계열. 그 다음에 비문증의 뜸법은 기해열, 관원열, 중환열, 백해열, 곡지열, 족삼리열 이런 혈들을 뜸을 떠주면 비문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치료에 어려운 노인성 비문증이라도 한의학적으로 그 체질에 맞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